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밀집도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이에 앞서 세종시 학교는 이번 주부터 완화된 방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각 학교 급별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전교생 전체 등교가 원칙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서 시차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0명 이하의 학교는 학교 밀집도 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유치원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 96개 학교 가운데 71개 학교에서 전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관내 대부분의 학교 거의 80% 가까이에서 전체 등교가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전교생 매일 등교 수준으로 등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학생 수 7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시차 등교를 통해 주 5일 모두 등교할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2개 학년을 전체 등교하도록 하고 1개 학년에 대해 시차 등교를 적용해 역시 모두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입 수능 일정 등에 맞춰 우선 등교를 현재 고3에서 고1, 2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등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은 이번 한 주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 주말에서야 확정됐고 학교별 방역이나 급식 등의 준비 상황이 다른 만큼 이번 한 주는 학교마다 등교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전체 등교로 교육 공동체가 가장 우려했던 학습 지체와 학력 격차, 그리고 돌봄 공백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서서히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유통 과정상의 문제로 중단됐던 독감 무료 접종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큰데요. 품질 검사를 통과한 백신인 만큼 안심하고 접종을 받아도 된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중단됐던 독감 무료 접종이 재개된 첫날. 주사실 앞은 예방 접종을 맞으러 온 중고생들로 북적입니다. 걱정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맞으면 또 약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첫날에 그냥 바로 맞추려고.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령별로 접종 기간을 세분화했습니다. 먼저 만 13세에서 18세는 13일부터, 만 70세 이상은 19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는 26일부터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문제가 된 백신과 유통 과정이 달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만 60세에서 61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도 별도로 지정한 날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품질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안심하고 접종해도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9월 20일 백신의 유통 과정상 상온 노출 이상이 문제되면서 일시 중단되었었는데 천안시가 공급받은 백신은 품질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 결과를 믿고 접종 일정에 맞춰서 안심하고 접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접종 일정과 병원에 방문하기 전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제품 생산 전 공정을 한 곳에서 실습할 수 있는 러닝 팩토리가 한국폴리테대학 아산 캠퍼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확장 현실 기술도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상해오던 자율주행 물류 운반차를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된 운반차는 3D 프린팅을 통해 실물로 구현됩니다. 이 데이터는 제조 설비로 옮겨져 부품이 만들어지고 조립이 완료된 물류 운반차는 융합 기술 적용으로 완성됩니다. 가상 학습 공간에서 직접 장비를 만지지 않고도 현실감 있게 살펴볼 수 있고 기계과에 있는 기계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위험한 그래픽들도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VR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강 현실을 통해 용접도 실제와 같이 실습할 수 있습니다. 용접을 하기에 앞서서 아크 길이에 대한 거리감이라든지 속도, 각도 등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숙지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제품 생산 전 공정에 대한 통합 실습이 가능한 러닝 팩토리 꿈의 창작마루가 한국폴리텍대학 아산 캠퍼스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물론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기계 자동화 분야 실습 공간이 주축으로 회로 설계와 사물 인터넷 제어, VR은 물론 장비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제작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는 확장 현실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이 시설은 재학생은 물론 청년 창업가나 기업,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개방됩니다. 기업인들이나 또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구상과 상상을 갖고 있는 것을 구현할 수 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오픈시켜서 이 지역의 플랫폼으로 아산 이 러닝 팩토리를 개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칸막이를 없앤 융합기술 교육실습장이 미래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점심시간대 2시간에 한해 공영주차장에 무료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세종시가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생활관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상병환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그러니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선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 제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아름과 종촌주차장을 비롯해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이 전부, 이들 주차장이 일부 생활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특정 소비자나 업체만 혜택을 보게 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주장에 어폐가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점심시간대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건 직장인 등 차를 이용해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시민이 대부분이지 인근 지역 주민이 아니란 겁니다. 이에 따라 제2요구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조례안이 10월 23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해당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또다시 개정 요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달에도 세종시의회를 통과했던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세종시의 제2요구로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결과 결국 부결된 사례가 있어 이번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요즘 국회에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천안 지역 국회의원 3인방의 국정감사 활약상 송영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문진석 의원은 LH가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우수 단지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에 수의계약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정작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수업체 인센티브 명분으로 신규 단지에 대한 수의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48건의 신규 단지 관리권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변창흠 사장은 관리업체 선정 결과를 보고 자신도 깜짝 놀랐다며 보다 강화된 관리업체 교체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수단지 인센티브 쪽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1월부터 하위 5%에 대해서 부진평가하는 경우에 관리업체를 교체하도록 처음으로 이제 교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부진업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업체들로 경쟁을 시키는 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안주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이양 일괄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이양에 따라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에 내년도 인건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언급했습니다. 주 업무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해야 될 행안부가 인건비 책정도 없이 사업비만 딸랑 반영돼 본의 국고 예산으로 반영시켜놓고 손 놓고 있고 보고 안 받고, 이거는 심하게 제가 야당이었으면 직무유기라고까지 천안병 이정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2명의 기관장 중 8명이 기재부 출신이고 출신 임직원도 111명에 달한다면서 독립성 등을 위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 권한을 행사를 하실 때 금융이나 금융위 산하기관에 되도록이면 기재부 출신 비중을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19일엔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지난해 국감을 받았던 충청남도는 올해 피감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학교 이전으로 비어있던 아산 지역 학교들이 새로운 교육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옛 신리초는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으로, 월랑초는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학교 이전으로 비어있던 신리초가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안전과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7대 안전교육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천안 아산 지역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 원아들로 하루에 240명까지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체험시설을 구축 중으로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비어있던 옛 월랑초등학교에도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지상 4층 규모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진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리모델링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오는 2022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입국을 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다문화 교육 관련 시설하고요. 역량 강화 연수, 또 학부모 이해 교육 이런 거. 비어있던 학교들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으면서 새로운 교육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건수를 조사해봤더니 세종시 출범 당시엔 782건이었던 것이 지난 2018년엔 1266건으로 60%가량 급증했습니다. 세종시에도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정보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해 있고 인구도 35만인 세종시의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세종행정법원과 지원, 검찰청이 필요하다는 세종 지원 설치도 필요합니다. 현재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129만 8천 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보다 33만 건이 더 많습니다. 세종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세종행정법원을 비롯해 세종지원 설치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출범한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가 온 오프라인을 이용한 서명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달 17일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루속히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을 설치하여 행정기능을 완성하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세종시민들께서 법원 설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이들은 서명운동 결과를 가지고 국회와 대법원 등을 찾아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세종행정법원과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관상식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뮬리가 알고 보니 생태계 위해종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부지방에선 월동 자체가 불가능해 식재를 자제시킬 필요까진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도솔광장에 식재된 핑크뮬리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 물결이 넘실거려 장관을 이룹니다. 몇 해 전부터 관상식물로 각광받으면서 군락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만 봤던 핑크뮬리를 동네에서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좋았어요. 사진 찍기도 예쁘고 좋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 네, 저도 핑크뮬리가 되게 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네에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사진 찍고 있었어요. 네. 최근에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원에 직접 식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효자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던 핑크뮬리가 순식간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외래종인 핑크뮬리를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하고 식재 자제를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위해성은 보통 수준이지만 토종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위해성 2급 지정을 두고 다소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안에서 10년간 핑크뮬리를 재배해왔다는 김명혜 씨. 제주도나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곤 겨울을 이겨내기 어려워 중부지방에선 스스로 번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봤지만 여러 군데 심은 곳에서 주변에 많이 번져나가서 유해가 되거나 잡초로서 극성을 부린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저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확실하게 잡초로 문제가 될 우려는 전혀 없고요. 이에 따라 지역별 기후 환경에 따라 위해성 식물 지정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둔포면에 수년째 쌓여있는 사업장 폐기물을 놓고 아산시의회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연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45번 국도 인근 폐타이어부터 각종 쓰레기까지 사업장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인데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 아산시는 불법 전용 농지 원상 회복 명령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토지주와 임차인, 폐기물 배출자 간 처리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만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아산시가 지난 6월 한 차례 폐기물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00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3억 2천만 원을 들여 한 차례 대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전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현장을 방문한 아산 시의원들은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일들이 와서 현장도 방문하고 지역에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들 다시 한번 잘 조사를 해서. 이에 아산시는 지난달 추경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연내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집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에게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집행 비용을 이제 우리가 부과해야 될 그 주체를 소송을 관계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죠. 결국 4년 만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은 처리되게 됐지만 토지주와 임차인 등이 책임을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비용 환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태환 세종시 의장이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일부 시의원들의 불법과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언론 등에 제기된 문제들은 의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는 3차 논평을 통해 세종시 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그리고 도덕성 결여 등에 대해 의회 차원 늦장 대처를 강력 항의하며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가담한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와 아산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충남 지역에서는 2명의 교사가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가상 계좌에 3만 원을 입금하고 N번방 성착취 자료 등 1,100여 건을 내려받아 소지했고 아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 200여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각각 지난 7월과 9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주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SK 브로드밴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유통 과정상의 문제로 중단됐던 독감 무료 접종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큰데요. 품질 검사를 통과한 백신인 만큼 안심하고 접종을 받아도 된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중단됐던 독감 무료 접종이 재개된 첫날. 주사실 앞은 예방 접종을 맞으러 온 중고생들로 북적입니다. 어차피 걱정을 돼도 맞기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맞히는 거고 지금은 가지고 또 약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나게 그냥 바로 맞히려고.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령별로 접종 기간을 세분화했습니다. 먼저 만 13세에서 18세는 13일부터, 만 70세 이상은 19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는 26일부터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문제가 된 백신과 유통 과정이 달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만 60세에서 61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도 별도로 지정한 날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품질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안심하고 접종해도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9월 20일 백신의 유통 과정상 상온 노출 이상이 문제되면서 일시 중단되었었는데 천안시가 공급받은 백신은 품질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 결과를 믿고 접종 일정에 맞춰서 안심하고 접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접종 일정과 병원에 방문하기 전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밀집도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이에 앞서 세종시 학교는 이번 주부터 완화된 방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각 학교 급별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전교생 전체 등교가 원칙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서 시차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0명 이하의 학교는 학교 밀집도 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유치원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 96개 학교 가운데 71개 학교에서 전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관내 대부분의 학교 거의 80% 가까이에서 전체 등교가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전교생 매일 등교 수준으로 등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학생 수 7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시차 등교를 통해 주 5일 모두 등교할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2개 학년을 전체 등교하도록 하고 1개 학년에 대해 시차 등교를 적용해 역시 모두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입 수능 일정 등에 맞춰 우선 등교를 현재 고3에서 고1, 2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등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은 이번 한 주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 주말에서야 확정됐고 학교별 방역이나 급식 등의 준비 상황이 다른 만큼 이번 한 주는 학교마다 등교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전체 등교로 교육 공동체가 가장 우려했던 학습 지체와 학력 격차, 그리고 돌봄 공백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서서히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제품 생산 전 공정을 한 곳에서 실습할 수 있는 러닝 팩토리가 한국폴리테대학 아산 캠퍼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확장 현실 기술도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상해오던 자율주행 물류 운반차를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된 운반차는 3D 프린팅을 통해 실물로 구현됩니다. 이 데이터는 제조 설비로 옮겨져 부품이 만들어지고 조립이 완료된 물류 운반차는 융합 기술 적용으로 완성됩니다. 가상학습 공간에서 직접 장비를 만지지 않고도 현실감 있게 살펴볼 수 있고 기계과에 있는 기계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위험한 그래픽들도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VR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강 현실을 통해 용접도 실제와 같이 실습할 수 있습니다. 용접을 하기에 앞서서 아크 길이에 대한 거리감이라든지 속도, 각도 등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숙지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제품 생산 전 공정에 대한 통합 실습이 가능한 러닝 팩토리 꿈의 창작마루가 한국폴리텍대학 아산 캠퍼스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물론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기계 자동화 분야 실습 공간이 주축으로 회로 설계와 사물 인터넷 제어, VR은 물론 장비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제작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는 확장 현실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이 시설은 재학생은 물론 청년 창업가나 기업,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개방됩니다. 기업인들이나 또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구상과 상상을 갖고 있는 것을 구현할 수 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오픈시켜서 이 지역의 플랫폼으로 아산 이 러닝 팩토리를 개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칸막이를 없앤 융합기술 교육실습장이 미래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점심시간대 2시간에 한해 공영주차장에 무료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세종시가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생활관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상병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그러니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선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 제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아름과 종촌주차장을 비롯해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이 전부, 이들 주차장이 일부 생활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특정 소비자나 업체만 혜택을 보게 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원 의원은 세종시 주장에 어폐가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점심시간대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건 직장인 등 차를 이용해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시민이 대부분이지 인근 지역 주민이 아니란 겁니다. 이에 따라 제2요구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분의원은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조례안이 10월 23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해당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또다시 개정 요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달에도 세종시의회를 통과했던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세종시의 제의 요구로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결과 결국 부결된 사례가 있어 이번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요즘 국회에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천안 지역 국회의원 3인방의 국정감사 활약상 송영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문진석 의원은 LH가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우수 단지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에 수의계약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정작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수업체 인센티브 명분으로 신규 단지에 대한 수의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50개 중 32개 업체가 48건의 신규 단지 관리권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변창흠 사장은 관리업체 선정 결과를 보고 자신도 깜짝 놀랐다며 보다 강화된 관리업체 교체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수단지 인센티브 쪽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1월부터 하위 5%에 대해서 부진평가하는 경우에 관리업체를 교체하도록 처음으로 이제 교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부진업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업체들로 경쟁을 시키는 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안주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이양 일괄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이양에 따라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의 내년도 인건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언급했습니다. 주 업무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해야 될 행안부가 인건비 책정도 없이 사업비만 딸랑 반영돼 본인 국고 예산으로 반영시켜놓고 손 놓고 있고 보고 안 받고, 이거는 심하게 제가 야당이었으면 직무유기라고까지 천안병 이정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2명의 기관장 중 8명이 기재부 출신이고 출신 임직원도 111명에 달한다면서 독립성 등을 위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도 위원장님께서 인사 권한을 행사를 하실 때 금융이나 금융위 산하기관에 되도록이면 기재부 출신 비중을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19일엔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지난해 국감을 받았던 충청남도는 올해 피감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학교 이전으로 비어있던 아산 지역 학교들이 새로운 교육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옛 신리초는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으로, 월랑초는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학교 이전으로 비어있던 신리초가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안전과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7대 안전교육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천안 아산 지역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 원아들로 하루에 240명까지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체험시설을 구축 중으로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비어있던 옛 월랑초등학교에도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지상 4층 규모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진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리모델링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오는 2022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입국을 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다문화 교육 관련 시설하고요. 역량 강화 연수, 또 학부모 이해 교육 이런 거. 비어있던 학교들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으면서 새로운 교육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건수를 조사해봤더니 세종시 출범 당시엔 782건이었던 것이 지난 2018년엔 1266건으로 60%가량 급증했습니다. 세종시에도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정보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해 있고 인구도 35만인 세종시의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세종행정법원과 지원, 검찰청이 필요하다는 세종 지원 설치도 필요합니다. 현재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129만 8천 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보다 33만 건이 더 많습니다. 세종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세종행정법원을 비롯해 세종지원 설치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출범한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가 온 오프라인을 이용한 서명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달 17일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루속히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을 설치하여 행정기능을 완성하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세종시민들께서 법원 설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이들은 서명운동 결과를 가지고 국회와 대법원 등을 찾아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세종행정법원과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관상식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뮬리가 알고 보니 생태계 위해종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부지방에선 월동 자체가 불가능해 식재를 자제시킬 필요까진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도솔광장에 식재된 핑크뮬리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 물결이 넘실거려 장관을 이룹니다. 몇 해 전부터 관상식물로 각광받으면서 군락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만 봤던 핑크뮬리를 동네에서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좋았어요. 사진 찍기도 예쁘고 좋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 네, 저도 핑크뮬리가 되게 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네에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사진 찍고 있었어. 네. 최근에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원에 직접 식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효자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던 핑크뮬리가 순식간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외래종인 핑크뮬리를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하고 식재 자제를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위해성은 보통 수준이지만 토종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위해성 2급 지정을 두고 다소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안에서 10년간 핑크뮬리를 재배해왔다는 김명혜 씨.
제주도나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곤 겨울을 이겨내기 어려워 중부지방에선 스스로 번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봤지만 여러 군데 심은 곳에서 주변에 많이 번져나가서 유해가 되거나 잡초로서 극성을 부린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저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확실하게 잡초로 문제가 될 우려는 전혀 없고요. 이에 따라 지역별 기후 환경에 따라 위해성 식물 지정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둔포면에 수년째 쌓여있는 사업장 폐기물을 놓고 아산시의회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연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45번 국도 인근 폐타이어부터 각종 쓰레기까지 사업장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인데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 아산시는 불법 전용 농지 원상 회복 명령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토지주와 임차인, 폐기물 배출자 간 처리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만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아산시가 지난 6월 한 차례 폐기물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00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3억 2천만 원을 들여 한 차례 대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전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현장을 방문한 아산시의원들은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일들이 와서 현장도 방문하고 지역에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들 다시 한번 잘 조사를 해서. 이에 아산시는 지난달 추경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연내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집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에게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집행 비용을 우리가 부과해야 될 그 주체를 소송을 관계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4년 만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은 처리되게 됐지만 토지주와 임차인 등이 책임을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비용 환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태환 세종시 의장이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일부 시의원들의 불법과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언론 등에 제기된 문제들은 의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는 3차 논평을 통해 세종시 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그리고 도덕성 결여 등에 대해 의회 차원 늦장 대처를 강력 항의하며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가담한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와 아산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충남 지역에서는 2명의 교사가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가상계좌에 3만 원을 입금하고 N번방 성착취 자료 등 1,100여 건을 내려받아 소지했고 아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 200여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각각 지난 7월과 9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